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저는 그때가 30대 중반이었고 아빠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결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에 한때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늘 주위 친구들한테도 독신으로 살 거라며 말이 오곤 했었죠. 그러던 제가 3살 연하의 남친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다닌 회사의 간부급이셨던 아빠가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는 저에게 남친을 선을 보게 했던 거예요. 이미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년배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연하를 찾아서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었죠.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몰랐고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이었기에 같은 회사 내의 동료였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어요. 아빠가 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의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결혼식을 치르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된 남친을 티나지 않게 만나게 해주려고 모진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남친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똑똑했고 승진도 빨랐어요. 보통은 회사의 경영진들은 사내 결혼이나 사내 연애를 별로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아빠는 이런저런 것을 따질 형편이 아니어서 누구든지 괜찮다 싶으면 사위로 삼고 싶어 할 만큼 조급해 하셨어요. 그랬던 터라 뜻밖에도 저와 남친이 성격도 잘 맞고 잘 사귀게 되자 저희 아빠가 먼저 결혼식을 서둘러서 하자며 남친을 보탰어요.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벌써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친보다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저렇게 부모님이 아빠가 퇴직하시기 전에 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보는 게 소원이라니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남친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견례에 갔습니다. 상견례도 여자인 저보다도 꼼꼼하고 섬세한 부분이 있었던 남친이 다 알아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제가 성격상 차잘한 것에는 소홀히 한 편이라서 그런 남친이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장에는 남친의 부모님과 여동생 1명과 남동생 1명이 나왔어요. 저희 가족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했고 부모님만 참석했어요. 양가 인사가 있은 후에 본격적으로 결혼 절차에 관해서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저희 엄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특별히 원하시는 결혼식 날짜가 있으신가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쪽이야 뭐 급할 거 있나요? 다만 여기 우리 둘째 아들이 서울대 의대 재학 중인 건 아시죠? 제가 우리 아들 공부 뒷바라지를 하느라 좀 바쁘거든요. 되도록이면 우리 둘째 아들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시험이 끝나는 방학 때 했으면 하네요. 또 은근슬쩍 예비 시어머니의 둘째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뭐 초반에 기선제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무슨 결혼식 날짜를 당사자도 아닌 예비 시동생이 시험기간과 겹치지 않게 해달라니 좀 우습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비 사돈의 의견이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네, 그러시군요.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죠. 어쩜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서울대 의대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아이, 뭐 제가 잘 키워서 그러나요? 쟤네들이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애들이 하나같이 머리는 나쁘지 않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신혼집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자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신혼집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네요. 제 아들보다 3살이나 위이면서 그동안 집장만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친도 예비 시어머니 말에 돌을 달았어요. 엄마, 장모님과 장인어른 앞에서 그 무슨 말이세요? 그러자 대뜸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어른들 말에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시며 제 부모님께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 둘째 아들한테도 벌써부터 알만한 집에서 연락을 해오고 난리예요. 병원을 차려줄 수도 있다는 집도 있고요. 의대 학비도 대줄 수도 있다는 집도 있어요. 내 아들이 잘나니까 다 알아서들 사위를 삼으려고 하더라고요. 내 비록 춘배가 의대는 나오지 않았어도 둘째 아들 못지않게 똑똑한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춘배보다도 나이도 많은 누나한테 장가를 보내는 처지에
신혼집 장만이 웬 말인가요? 내 둘째 아들은 아직 의사도 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차려준다는 집안과 인연을 맺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의 집안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던 제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고 애비 시어머니에게 물으셨어요. 그러시면 신혼집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지요? 서울에 최소한 20평대 아파트라도 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병원을 차릴 때 보태줄 수도 있는 여유가 있는 집안과 사돈을 맺을 생각이었어요.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표정이 완전히 굳어진 것을 보던 남친이 나서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신혼집은 신랑 쪽에서 해야죠.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저희 어머니께서 실수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혼집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남친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 자세야? 너보다 나이가 어리기를 하니 네가 못나기를 했니? 네 동생이 병원 잔 소리를 듣는데 형이 되어가지고 치질이 궁상을 떨고 살 거야? 엄마, 그만하세요. 신혼집에다가 춘삼이 병원 차릴 돈까지 대라고 하다니요. 그만한 집안이라고 하지 않았니? 딸도 자식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런가요, 사돈? 그래서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사돈은 무슨 사돈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아드님보다 나이가 많아서 불만이면 그렇다고 하실 것이지 어따 대고 신혼집 장만에 동생 병원 차려달라고 억지를 쓰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어디 20평이 아니라 30평이든 신혼집 싸매고 동생 병원도 단박에 차려준다는 노친네 여자한테 장가 보내세요. 알겠어요? 그러자 저에게 감히 어른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며 나무랐어요. 그러자 엄마가 앞에 있던 물잔에 물을 가득 부어서 남친 어머니한테 포벌을 기세로 물컵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 차려요.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면 다 사람인 줄 알아요. 별 거지 같은 것들이 꼴값은 다 떨고 있네. 드디어 아버지가 그러는 엄마를 제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춘배군을 참 좋게 보았는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군요. 참 아쉽게 되었지만 저도 이런 집에는 제 딸을 내어줄 수가 없네요. 라고 하시며 저 엄마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남친은 문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연신 굽신거리며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빠가 그런 남친에게 등을 토닥거리면서 그러셨어요. 이젠 내 딸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 귀에 잘못 걸리면 너는 회사 생활 각오해라. 남친은 완전히 울상이 다 되어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떠나는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남친은 퇴사를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이란 것은 원래 내 사주팔자는 없는 셈 치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뜬금없이 오빠의 친구가 저에게 대시를 해왔어요. 그냥 오빠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라서 안면은 있었어요. 제 소식을 오빠를 통해서 들었던 오빠의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 사람은 오빠와 같은 검사였고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늦깎이 검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그때까지 사귀는 사람도 없이 지냈었고 마음속으로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면서 사귄 아가씨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아가씨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게 저를 아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그러고 보니 나 지금데 누굴까 하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나 무슨 인연 이렇게나 질길까요? 전 남친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래도 먼저 아는 티를 내지 않아서 저도 굳이 그러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발이 저려서 불안했는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해왔어요. 전 남친의 어머니여서 황당했었죠. 저기 잠깐 만날 수 있겠니? 제가 왜 아줌마랑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옛날 일은 그냥 잊고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봐요 아주머니, 볼일 없으니까 연락하거나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미 내가 다 말해놨으니까 우리 시대 문턱일랑은 언감생심 건너올 생각도 마시고요. 저에게 사정을 하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끊어버렸어요. 아마도 검사가 있는 집안에 시집을 보낸다며 좋아라 했을 것이 틀림이 없었네요.
그렇지만 남편이 저와 전 남친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시동생이 사귄 여자가 전 남친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에 그런 무식한 집안에 도련님이 결혼하는 것을 절대 반대를 했어요. 상식과 교양이 덕목이었던 시부모님도 남편의 말에 동의하셨어요. 결국에 남편의 설득으로 시동생은 전 남친의 여동생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저와 헤어졌던 전 남친은 퇴사를 한 이후로 하는 일마다 다 엎어졌대요. 그래서 늘 전 남친의 어머니 탓을 하면서 아직까지 혼자서 지낸다고 했어요. 전 남친과 헤어지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 모른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